안녕하십니까. 번개탄 TV 여러분, 윤상현 목사입니다. 어느덧 이제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옵니다. 밖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합니다. 미세먼지로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야외로 나가면 따뜻하고 기분 전환하기 너무도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기 너무도 좋은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도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며 걷기에 너무도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는 1년 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도 많은 피로감을 가지고 보내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친구들 만나면 안 되고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만 갇혀서 보내는 이 다음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갑해하고 지루해야 하는 이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활동은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학교, 학원, 집,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때는 어땠습니까?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친구들을 만나며 하하호호하며 교제하며 또 기분 전환도 했고 또 즐거움도 가졌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친구들과 교제할 수가 없다 보니 스트레스만 더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음 세대들이 요즘 많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어쩌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짚어볼 때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회복의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피로감과 지루함을 좀 활력 있게 회복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다 대답하고 계시죠? 레크레이션입니다. 실제로 레크레이션 의미가 회복과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로 이 라틴어 레크레아 사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크레이션을 뭔가 일처럼 이렇게 여기는 것보다도 취미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이 즐겁지 않으면 레크레이션을 바르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레크레이션을 진행해야지, 그러니까 제공해 줘야지 일을 제공하면 안 되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잘 맞춰야 하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숙제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즐거움도 의미 없는 즐거움이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교육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즐겁고 기쁘게 바라보게 할까라는 초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이 초점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레크레이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도요 늘 고민하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며 그들의 재능과 즐거움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레크레이션 한번 진행했다고 다음 세대들이 갑자기 막 달라지고 갑자기 활력 없는 아이들이 갑자기 활력을 잡고 어두웠던 내성적인 아이들이 갑자기 밝은 학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단기간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뭔가 그러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크레이션을 진행할 때는 이 꾸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레크레이션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다양한 경험, 다양한 도전, 다양한 즐거움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재능들을 발견하도록 돕는 데 의미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의 이제 교역자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더 많은 경험들을, 이런저런 도전들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숙제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할 레크레이션은 참 날씨가 좋은 이 5월, 또 5월 하면 또 어떤 달이라고 하죠? 네,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에서 함께 하면 좋겠지만, 여전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위험으로부터 다음 세대 예배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위주로, 또 챌린지 위주로, 또 영상으로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크레이션은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레크레이션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족과 함께 추억 쌓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족과 함께입니다. 그 방법은 참 간단합니다. 휴대폰 영상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것들을 찍으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찍는 거죠. 핸드폰으로 이제 동영상을 찍는데, 오늘 아빠와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안녕 하며 끄고요. 어떤 친구는 동영상으로 엄마랑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랑 지금 쇼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과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영상을 찍어서 담당 교역자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담당 교역자들은 그 영상을 모두 받아서 편집하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예배 후에 보여줌으로 가정의 평안과 화평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컨셉, 그러니까 여기서의 중요는 가족과 함께입니다. 동생과 함께하는 것,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외식하는 것 등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짧아도 좋고요, 길어도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할 때는요, 음식을 소개하며 자랑하는 영상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유의점은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이 더 현실성 있고 완성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영상으로 찍어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누구 교회 청년 여러분, 저는 지금 가족과 함께 맛있는 돈가스를 먹으러 왔습니다. 아빠와 저는 매운 돈가스, 엄마와 동생은 냉면을 시켰어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부럽죠? 하며 영상을 찍어서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가족들 얼굴도 볼 수 있고,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의미를 심어줄 수 있는 레크레이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을 이제 보낼 때는 가족과 함께하고 있는 영상을 보내면 됩니다. 가족과 함께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가족과 무엇인가 함께 시간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를 잘 새겨서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외부로 나가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또 가족들과 여행 와서 예쁜 풍경과 예쁜 장소가 있다면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알려주면 더 좋습니다. 그 많은 영상들을 이제 교역자가 받아서 편집해서 가정의 달 예배 때 보여주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영상을 보고 가족들의 모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우리 가족도 저기 가면 참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연달아서 참 좋은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가정 안에서 이제 평안을 볼 수 있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영상들을 보며 흐뭇한 성도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통해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데 너무도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다음 세대들은 할 때 꼭 이런 얘기들을 하죠.
가족과 집에만 있어요 라고 말하는 다음 세대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족도 있겠죠. 우리 가족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날씨도 좋고 하니까 가족과 산책하거나 장을 같이 보러 나가는 것도 권유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위험한데 밖에서 외부 활동을 무조건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안전하게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레크레이션을 제안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매우 적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가정은 더 그렇겠죠. 초등학생 때까지는 부모님과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지만 청소년 시기인 사춘기도 오고 그러다 보면 가족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과 대화가 줄어듭니다. 부모님과 대화가 줄어들면 뭐가 쌓이게 되죠?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불만들이 이런저런 생기게 되는데 이번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해소되고 해결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선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보내며 마음을 보여드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대형 교회나 조직적인 교회에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교역자님들이 너무도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영상을 받아서 편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미자립 교회에서 이런 레크레이션을 준비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좀 따뜻한 교회, 좀 따뜻한 가정,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진행하실 때는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좀 길게 다음 세대들에게 영상으로 한 2-3주 정도 시간을 주어 받아도 좋습니다. 아니면 5월, 한 달 동안 기간을 주어도 좋습니다. 이 레크레이션의 의미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 영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으로 가정의 화목과 평안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꼭 모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팁을 좀 드리면요.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가족과 일상생활도 있지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드릴 선물들을 영상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한다는 것에 대한 사랑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 어떤 선물을 드릴 것인지 서로 보면서 생각 안 했던 다음 세대들도 뭔가 자극을 받고 열심히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하는 영상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찍도록 하여서 그 영상을 편집해도 너무도 좋은 의미가 있는 레크레이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꼭 값비싼 것으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작은 편지라도, 작은 마음이라도, 아니면 작은 영상 편지라도, 아니면 청소와 설거지를 통해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의미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레크레이션은 가정의 화목이 넘치는 것에 배가 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좀 돕고 싶습니다. 꼭 가족을 위해서 함께 보낼 수 있는 미션으로 또 영상으로 편집해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다음 세대들과 같이 해야 하는 의미가 있는 레크레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좀 보내시고, 또 5월이면 사실 중간고사도 좀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다음 기말고사 미리 준비한다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사실 다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요. 근데 5월에 우리가 이 점을 좀 잘 생각해서
가족들과 잘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좀 교육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담당 교역자님들은 이제 편집하느라 좀 고생하시겠지만 다음 세대들이 함께 즐겁게 볼 수 있다는데 좀 적극적인 방향으로 간다는데 너무도 좋은 교육이며 레크레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수고스럽겠지만 좀 열심히 성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편집할 때도요 뭔가 들쑥날쑥하게 하지 마시고 한 사람 영상을 전부 다 붙여놓고 또 그 다음 사람 영상을 다 붙여놓고 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어떤 친구가 가족과 이렇게 보냈구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달이 지나서라도 뭐 또 방학 때라도 그 시간들을 또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가족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부모님과 함께 많은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소개할 두 번째 레크레이션입니다. 요즘 다음 세대들의 이제 장래희망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때는 없었어요. 저희가 뭐 초중고 다닐 때 직업은 사실 없었는데, 뭐 저희 때만 해도요 의사, 뭐 소방관, 경찰관, 뭐 선생님 등 이런저런 다양하게 나왔는데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대부분의 다음 세대 장래 희망의 상위권을 위치하고 있는 직업은 BJ입니다. BJ라고 하면 인터넷 개인 방송을 말하는 것인데 초등학생들부터 고등학생 아니 뭐 청년들까지도요 유튜브를 안 보는 다음 세대들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 교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들은 다 유튜브 안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사나 이제 교육자님들은 다음 세대들과 대화에 참여하고 싶다면 유명한 BJ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대화가 될 정도일 것입니다. 게임이면 게임, 운동이면 운동, 다양한 콘텐츠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알만한 것은 사실 먹방이죠. 먹방. BJ들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며 시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다음 세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큰 관심사가 이제 BJ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BJ가 되도록 체험장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BJ입니다. 우리 교회의 BJ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각자 컨텐츠인 아이템을 준비해서 BJ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한 사람당 15분에서 20분 정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뭐 짧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막상 직접 해보면요 10분이면 다음 세대들 거의 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도 정말 재미있고 능숙하게 진행 잘하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호응하며 그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과 담대함을 심어줄 수 있으면 정말 의미 있는 이 레크레이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일주일 전에 BJ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한 명 한 명 컨텐츠를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먹방도 있을 것이고, 뭐 애완견을 팁을 애완견을 잘 볼 수 있는 팁, 이 게임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아니면 뭐 촬영, 아니면 뭐 메이크업은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잘할 것인지, 아니면 뭐 장기 자랑을 해도 좋아요. 운동, 저는 뭐 이렇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노래를 뭐 가르쳐 주는 것도 좋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콘텐츠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해줘서 준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먹방은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양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게 먹는 것으로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먹방이라는 게 사실 많이 먹는다고 몸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음 세대들의 건강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뭐 라면을 먹어도 정말 맛있게 먹는 라면. 누구나에게 내가 먹고 있을 때 누구나 먹고 싶어지게 하는 라면. 감칠맛 나게 먹는 소리와 표정으로 BJ를 하도록 좀 권유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좀 하루에 다 하기에는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월요일은 누구누구, 화요일은 누구누구 이런 방법으로 이제 요일을 정해줘서 유튜브를 열어서 교회 모든 공동체가 같이 함께 참여해서 댓글과 호응을 해주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방송 송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실시간 스트리밍을 이제 눌러주고 링크만 보내주면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레크레이션은요,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자신감을 좀 심어주고, 이 BJ라는 직업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임을 좀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로 다음 세대들이요, 막상 시작해보면요, 말도 꼬이고 버벅대고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저 못하겠어요, 이렇게 요청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BJ가 정말 쉬운 게 아니라 재미와 콘셉트이 얼마나 중요하고 준비도 많이 걸린다는 것도 세세하게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 BJ 꿈을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체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경험을 시켜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자신 있어 하는 방송들을 직접 열도록 하고 교회 공동체가 시청자가 되어서 즐겁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다음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또 다음 세대들은요, 자신이 있어 하는 게임을 또 BJ로 방송하게 되면 매우 재밌게 설명하며 또 자신이 있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게임이거든요. 너무도 관심이 많은 게 또 게임이거든요. 우리 교회 모임 끝나면 다 게임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 즐거움과 또 그 게임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BJ로 하라고 하면 정말 재미있게 뭔가 자신감 있게 좀 설명도 잘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교역자님들이나 교사들도 게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게임을 여러분 중독하고 같이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다음 세대들에게 자신감을 좀 심어주고 사람들 앞에서 한번 나서보고 또 사람들이 보고 있는 느낌을 보면서 뭔가 좀 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데 좀 유익한 또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발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자존감도 많이 좀 떨어져 있고 좀 위축돼 있고 또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뭔가 자신감을 심어주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이제 면접을 보게 될 때 그런 것들이 참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장을 뭔가 이 레크레이션을 뭔가 진행해 준다면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참 유익하고 좀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좋지 못한 부분들, 그러니까 발음이 좀 좋지 못한 다음 세대들을 뭔가 좀 수정해 줄 수 있고 다음 세대들이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콘텐츠는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반려견을 좀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가족을 또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장기 자랑을 하며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BJ의 장을 만들어 보면요, 그렇게 자신있게 하는 다음 세대들은 정말 드물고요. 사실 다 쭈뼛쭈뼛 5분 정도 하고 또 이제 자매들은 그냥 막 앞에서 웃고 있느라고 카메라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무슨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다음 세대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일 거예요. 잘할 것 같은 다음 세대들도 그런 친구들도 많이 보면요, 막상 자신이 막 하는 것이 뭔가 재미없어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뭔가 난감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거에 대한 또 즐거움을 또 선사해 주겠죠. 어찌하든 그들에게 경험을 좀 심어주고 모든 일에 쉬운 것은 없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보는 것들을 연습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BJ 경험들을 하도록 하면 되는 이 리크레이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좀 뭔가 신선한 시도일 듯 해요. 각자 교회에 있는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BJ 한번 해보자 하면 다 관심을 가질 거예요. 관심 가지고 또 이게 시청자 입장에서 아는 사람이 정말 친한 친구가 앞에서
유튜브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막 댓글도 많이 달고 놀리기도 하고 막 재미있는 뭔가 활기찬 대화들이 오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교육자님들이 비난이나 이제 안 좋은 말들은 조금 이렇게 절제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BJ들을 만들어서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육자님들도 한번 처음으로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 BJ. 네, 애들이 정말 재미없어 하겠죠. 아니면 교육자님도 아니면 새로운 시도들을 한번 해보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다음 세대들이 정말 재미있게 또 다른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 가까이 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제 세 번째 레크레이션은요, 공기놀이입니다. 여러분 공기놀이 알죠? 공기 던져서 받는 거. 어릴 때 많이 했던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5개의 돌을 가지고 하나씩 또 2개씩, 3개씩, 4개씩, 그리고 마지막에 5개를 던져 손등에 올렸다가 잡는 수만큼 이제 숫자를 합산해서 이제 정하는 거예요. 100 아니면 50까지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중간에 다른 돌을 건드리거나 돌을 던져서 놓치거나 하면 그 다음 사람에게 턴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공기놀이 1개를 던져서 1개를 잡고 2개를 잡고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요 제가 한번 영상으로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공기놀이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개할 이 5개를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하나씩 해서요, 하나를 아무거나 하나 잡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던져서 받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두 번째는 또 아무거나 하나씩 잡습니다. 2개씩 잡는 거예요. 이렇게 2개씩 잡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던져요. 이번에 또 하나를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씩 잡는 겁니다. 아무거나 하나 정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네 번째는 하나를 던지고 4개를 놔두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이제 숫자를 더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더해서 5개 올렸잖아요. 5개를 잡으면 5년이 되는 겁니다. 5.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제 4개가 됐다. 그럼 이제 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유의점이 있어요. 유의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를 선택할 때 이 돌을 멈춰있는 돌을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를 잡다가 이렇게 놓쳤어요. 놓치면 또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또 이제 2개씩 잡아야 되는데 1개씩 잡아도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처럼 이렇게 하다가 이걸 놓쳐도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5번의 이제 사이클대로 무리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진행하면 계속 이제 그 숫자를 더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화면을 고정해 놓고 공기를 보면서 진행하면 참 좋은 공기놀이였습니다. 네, 보셨죠?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이런 패턴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을 다닐 때 반 대항전도 이 공기놀이로 했었고요. 제가 주일학교 학생일 때 교회에서도 2부 순서로 좀 재밌게 했던 레크레이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대면에서 참 하기 어렵잖아요. 줌이나 이제 스카이프로 앱을 통하여서 영상을 보면서 이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네. 각자 휴대폰에 화면을 켜고 자신이 공기놀이 할 공간을 화면을 고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원은 너무 많지 않고 3대3, 2대2 정도가 좋습니다. 아니면 토너먼트 전후로 해서 한 명씩 토너먼트를 해가지고 대항전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공기놀이를 진행하려면 준비물이 꼭 필요하겠죠. 각자 공기 이 5개는 꼭 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각자 가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공기를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심판은 교사나 교역자가 하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다음 세대들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완만하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참 공기놀이를 참 잘하는지 아니면 손재주가 참 좋은지를 볼 수 있어요. 또 서로 친밀하게 공동체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 공기놀이가 사실 혼자 할 때는 그렇게 잘 되는데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고 느끼면요, 긴장을 하게 되고 실수를 연발하게 됩니다. 또 팁을 좀 드리자면 팀전으로 하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인원이 홀수이면 개인전도 좋지만 팀전으로 하면 무엇인가 더 집중하게 되고 서로 또 응원하게 됩니다. 또 상대편은 상대가 좀 실수하지 않나 더 유심히 보기 때문에 집중하여 참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소소한 레크레이션이 다음 세대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회복의 시간을 준다는 의미에서 함께하면 참 좋습니다. 여기서 팀은요, 좀 팁을 드릴게요. 찬스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비뽑기 같은 걸로 엄마 찬스 이런 미션들을 넣으면 참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제비뽑기 통을 준비해서요,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엄마 찬스도 있고요, 상대편과 합산한 숫자 바꾸기, 순서 바꾸기, 아니면 플러스 숫자 5, 플러스 10, 아니면 마이너스 10 이러한 보너스 종이를 준비해서 한다면 뭔가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약간 팀전일 때 참 재밌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처음이 어렵지 참 시도해보면 참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레크레이션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일에만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관리했던 것이 뭔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은 훈련하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뭔가 흩어지는 교육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일에는 거룩하게 보내면서 평일에는 하나님이 없이 온갖 세상에 빠져 살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평일에도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이라는 거, 교회 2부 순서라는 거는 주일 예배 주일 예배 끝나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평일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같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들 예배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그들의 신앙의 바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 버렸습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더라도요, 다음 세대들이 너무도 50% 이상, 60% 정도 교회 신앙들을 잃어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역자님들이, 이제 다음 세대들의 교사님들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젠 그들에게 평일에도 이제 다가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주일에 들은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육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그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일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기억해낼 수 있도록 말씀에 따른 레크레이션으로 모이고 또 흩어지고 계속적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숙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시고 같이 함께 한국교회 미래를 밝게 만들어 나가며 하나님이 뜻하신 말을 깨달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품은 빠지고 본질을 가르치고 나아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레크레이션 어떠하셨습니까? 5월을 준비하는 이 다음 세대 교역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정말 유익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번개탄TV의 레크레이션 윤상현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